건물을 가득 채운 그래피티, 형형색색의 팝아트, 그리고 통통 튀는 일러스트까지 요즘은 이런 작품들 흔합니다. 사실 예전엔 흔하지 않았던 작품인데요. 그림을 그리려면 정식 미술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작품이 미술관에만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소를 가리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미술씬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2022년 미술씬의 중심에 선 예술가 4명을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을 가득 채운 무지갯 빛깔, 삼각 도형들이 퍼즐처럼 맞춰진 이 그림, 바로 세계적인 길거리 예술가 오쿠다 산 미구엘의 작품입니다. 스페인의 한 버려진 교회를 컬러풀한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바꾸면서 그의 유명세는 시작됐는데요. 이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리의 건물을 자신의 캔버스로 삼았죠. 오쿠다는 주로 길거리 건물들을 화려한 색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의 손만 닿으면 차가운 회색빛이었던 건물들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죠. 오쿠다의 작품 속엔 회색과 컬러의 대비가 극명합니다. 현대사회 속 온통 회색빛 된 건물과 사람들. 작가는 사람들이 푸른 하늘과 색색의 주변을 둘러보길 바랐어요. 색을 잃은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도로를 쳐다보는 것 대신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화려한 색으로 칠해버립니다. 화려한 색과 함께 사람들이 다채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길 기대했죠. 또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건 오직 예술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색이야말로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만국 공통어였죠. 오쿠다가 생각할 때 작품은 미술관보다는 거리에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지날 때마다 희망을 느끼길 바랐는데요. 세계를 돌며 회색 도시에 화려한 색을 물들이는 예술가 오쿠다 산 미구엘은 색의 마법을 통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죠. 두 번째는 영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디페이스입니다. 건물과 벽면을 가득 채운 강렬한 그림, 1960년대 미국 만화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들, 여기에 그로테스크한 느낌까지.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디페이스 작품의 특징이죠. 사실 디페이스를 예술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스케이트보드였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난 작가는 보드에 완전히 빠졌는데요. 매일같이 보드를 타면서 스트리트 문화와 그래피티에 빠져듭니다. 학교에선 하루 종일 낙서를 그렸고 나중엔 아버지의 자동차 페인트를 훔쳐서 그래피티를 시작하죠. 점점 그의 일상은 그림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꿈을 꾸는데요. 바로 미국으로 떠나는 것. 당시 스트리트 아트의 중심은 미국이었습니다. 어린 디페이스에게 미국 예술가들은 마치 슈퍼히어로 같았죠. 때문에 자연스레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간 뒤 오랜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사랑마저 사고 파는 사람들, 화려한 자본주의 뒤 어둠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 이때부터 디페이스의 작품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경쾌한 이미지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졌죠.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순진한 기대를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 벽이 아닌 길거리 건물이나 담벼락에 그려넣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죠. 그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낙서를 하던 소녀는 디페이스라는 세계적인 예술가로 탄생합니다. 미술계를 비집고 들어온 건 그래피티뿐만이 아니죠. 일러스트레이션, 과거엔 책 속에서 내용을 보조하는 그림 정도였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동시에 일러스트를 그린 작가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해요. 바로 이 예술가 조이 무르가벨처럼 말이죠. 유성물감과 마카, 펜으로 마치 낙서하듯 그려진 그림. 그 속엔 귀여우면서도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이 가득한데요. 덕분에 밝고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호주 출신의 예술가 조이 무르가벨. 그의 작품은 인기가 많아 가는 곳마다 빠르게 판매되죠. 하지만 그의 그림이 사랑받는 이유는 밝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속엔 작가의 진지한 고민이 담겼죠. 누구나 미움받기보단 사랑받고 싶잖아요. 작가는 상대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신 유쾌한 놀이를 하기로 하죠. 바로 그림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침대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같이 놀던 상상 속 친구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죠. 그의 작품 속 귀여운 캐릭터들은 바로 이 상상 속 친구들이죠. 그래서 조이 무르가벨의 그림은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습니다. 귀여워 보이는 캐릭터들은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복잡한 인생을 연기하기도 때론 어지러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언제나 유쾌합니다. 그림은 놀이이자 장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잠시나마 다른 세계로 초대하죠. 이렇게 작가의 어릴 적 그림놀이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술작품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씬을 뒤집어 놓은 예술가는 미스터 피로입니다. 벽과 캔버스를 물들인 화려한 물감들, 자유로운 붓터치, 그럼에도 섬세한 표현들. 마치 한 폭의 추상화 같은데요. 미스터 피로는 그래피티와 수채화를 결합해 독특한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이 독특한 작품이 일종의 욕구불만에서 시작됐다면 믿어지시나요? 작가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었는데요. 대신 동네의 큰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면서 어느새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역동적인 그래피티의 매력에 빠졌지만 만족할 수 없었죠. 이번엔 정반대로 실내로 들어가 작은 종이 위에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감 농도에 따라 수채화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번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해요. 그러더니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는 컴퓨터로 작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죠. 직접 손에 물감을 묻히고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훨씬 더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었죠. 수채화로 작업하면 그래피티의 자유로움과 힘이, 반대로 스프레이로 작업을 하면 수채화의 디테일한 표현이 그리웠다고 해요. 그러더니 고민 끝에 둘을 합쳐버립니다. 커다란 벽에 자유롭게 칠하면서 물감의 농도를 활용해 마치 수채화처럼 섬세하기까지 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타고난 감각과 전통적인 방법을 모두 거부했던 예술가 미스터 피로.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과거의 틀에 박힌 방식과는 다른 걸 도전하는 예술가들, 흥미롭지 않나요?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더현대 서울의 비바아르테 전시예요. 자신만의 예술과 방식으로 이제는 트렌드가 된 글로벌 아티스트 22인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4명의 예술가도 모두 이 비바아르테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죠. 그래피티, 팝아트, 일러스트 등 다채롭고 통통 튀는 전 세계 예술가들의 작품과 함께 새로운 미술의 바람을 느껴보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전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고요. 티켓은 저희 널 위한 구구 티켓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꽉 막힌 미술씬을 뒤집고 새롭게 등장한 예술가들 직접 보고 싶다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